대지에 푸릇한 기운이 퍼져가는 어느 봄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부산이 몸을 놀리는 이가 있다. 가녀린 어깨에 단단히 내려앉은 긴 시간의 공력. 술을 빚는 것은 세월을 빚는 것과도 같기에 숱하게 길어올린 시간을 한 겹 한 겹 섬세하게 누룩향에 입혀왔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그렇게 대를 이어 명주를 빚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인 사람. 매혹적인 명주에 취해 모든 것을 쏟아온 명인의 손길 끝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달디단 붉은 이슬이 태어난다. 감옥노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가 술 안에 녹여져 있어서 그 술로 옛날에는 병을 좀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약용소주로서의 역할이 좀 중요했었던 것 같고, 조선시대에는 내곡감옥노라고 해서 궁중에서 의원들에 의해서 빚어졌던 술을 해서 유사시에 드셨다고 하니 감옥노는 그 따뜻함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술이 아니었을까. 맛은 맛대로 향은 향이지만 그래도 약용소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건 아닌가. 조선을 대표하던 평양의 명주에서 북한의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감홍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설처럼 이름만을 남길 뻔했던 그 명주는 이제 북녘과 가장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땅 파주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이기숙 명인이 복원해낸 감홍로는 다른 전통주처럼 좋은 누룩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 전통주를 빚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누룩. 술에서 누룩은 씨앗과 같다. 꽃의 향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술의 맛과 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미리 묽게 만든 미음을 식혀 밀에 섞어준다. 미음은 밀 구석구석 고루 수분이 스며들 수 있도록 넣어주며 너무 죽처럼 묽거나 반대로 떡처럼 되직하지 않게 적절한 점도로 만든다. 지역과 가문에 따라 그 제조 방법이 달리 전해졌던 누룩. 이렇게 원재료로 무엇을 쓰는지, 수분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에 따라 다른 향을 품게 된다. 이제는 누룩의 모양을 빚을 차례. 틀이 되어줄 용기에 무명천을 깔고 반죽을 넣어주는데 잘 뭉쳐질 수 있도록 힘있게 꾹꾹 눌러가며 모양을 잡아간다. 감홍로에 사용되는 누룩의 형태는 직경 20에서 25cm의 원반 형태로 두께는 약 5cm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빚은 반죽은 꾹꾹 밟아주면 누룩의 찰기를 높여주고 누룩 곰팡이가 자리 잡는 데도 도움을 준다. 집 위에 한 켜씩 올려진 누룩은 곰팡이를 피우기 위한 띄우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밑술에 메조를 사용하는 것과 밑술을 기반으로 덧술 담금을 2번 하는 삼양주라는 것은 감홍로가 지닌 또 다른 특징이다. 밑술의 주재료는 이처럼 메조와 맵쌀로 하고 비율은 3대7 정도로 잡는 것이 적당한데, 맵쌀은 깨끗한 물에 씻은 후 하룻밤 정도 담가두어 준비한다.
하루 동안 충분히 불린 맵쌀은 채로 옮겨 물기를 빼준다. 고두밥이 설이 있거나 타거나 떡이 되지 않도록 시루번을 꼼꼼하게 붙이는 명인. 그 곁에서 술 빚는 일을 늘 함께 해온 평생의 동반자도 손이 많이 가는 고두밥 작업을 거둔다. 밥알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씹었을 때 덜 익은 듯한 느낌이 나면 술 빚기에 적당한 상태가 된 것인데, 이렇게 완성된 고두밥은 넓게 펼쳐서 식혀준다. 충분히 식혀주지 않은 상태에서 누룩과 섞으면 효모가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야 한다. 충분한 발효와 건조를 거친 누룩은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놓는데, 여러 누룩 곰팡이들로 인해 형성된 포자는 감홍로에 특유의 향과 맛을 부여한다. 누룩가루와 충분히 식힌 고두밥이 모두 준비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인 밑술 만들기에 들어가는데, 먼저 고두밥에 미리 쪄서 식힌 메조를 넣어 잘 섞어준다. 여기에 곱게 빻아둔 누룩가루를 고루 넣어 버무리고 물을 서너 차례 나누어 부어가며 잘 섞어준다. 이렇게 섞어주는 작업이 끝나면 밑술은 항아리에 옮겨 담아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첫 3일은 3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발효가 왕성해지면 서늘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두어 발효를 마무리한다. 덧술 담금은 밑술과 마찬가지로 찐 메조를 고두밥에 섞는 것부터 시작된다. 밑술의 발효가 다 완료되면 그때가 바로 덧술을 담그는 때. 밑술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그 밑술을 바탕으로 덧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힌 고두밥에 찐 메조를 넣고 곱게 간 누룩가루를 고루 넣어가며 섞는 과정 역시 밑술을 담글 때와 같은데, 다른 점은 바로 잘 발효된 밑술을 넣어준다는 것이다. 밑술을 떠서 누룩과 섞은 고두밥에 넣고 잘 섞이게 하는데, 이때 술독은 미리 속을 잘 씻어 말리고 볏짚을 태워 소독해 놓는다. 이제 함지박의 술덫을 깨끗이 준비한 술독에 옮길 차례. 담을 때에는 80% 정도만 차도록 넣는데, 발효 과정에서 술이 괴어올라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가시더라고요. 조금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를 한 번 더. 그 이슬을 얻기 위한 증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물과 불의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물의 기운을 높여주고 다시금 불의 기운을 올린다. 그 물과 불의 조화 속에서 술덫이 자신의 정수를 한껏 모아 끌어올리는 순간, 감홍로는 인고 끝 얻어지는 단 이슬이다. 이처럼 갖가지 성질의 약재를 침출해 숙성시킬 때
비로소 감홍로는 자신만의 향과 빛깔을 얻는다. 그 옛날부터 지친 몸을 보호해주고 향긋한 따뜻함으로 감싸주던 한 잔의 위안. 그 귀함을 알기에, 그 소중함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명희는 술을 빚는 삶을 택했고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빚는 것은 우리 집안의 이야기, 내가 빚는 것은 아버지의 삶. 달고 붉은 한 잔에 명희는 그 많고 많은 시간을 꾹꾹 눌러 담아 오늘도 빚어낸다. 오늘도 피워낸다.